그러면은 가속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오! 오! 정확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은 어떻게 끝났죠? 하기스로 끝났습니다. 네, 하기스로 끊었어요. 우리가 빅뱅 우주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람다 CDM 모델입니다. 람다 콜드 다크 매터 익스펜션.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빅뱅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람다라는 거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 암흑 에너지는 뭐다? 공간을 밀어내고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거의 63%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람다입니다. 람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알아봐야 될 거는 콜드 다크 매터. 다시 말해서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차갑다라는 뜻은 속도가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온도가 막 열 받으면 막 분자들이 막 엄청 막 빠르게 움직이죠.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분자들이 적어지죠. 운동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콜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정도 움직임을 웜하다. 그다음에 더 빠른 거를 핫하다. 그래서 이 온도는 다시 말해서 이 물질들이 움직이는 운동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크 매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는 확실하게 검증이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중력 렌즈라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휘어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물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죠. 트램폴린 같은 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얘 탄성을 알고 이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깊이를 알면은 얘 무게가 얼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람다 CDM을 왜 이게 맞냐? 왜냐면은 CMB라는 게 있죠.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우주 초기에 맨 처음에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에 나왔던 그 흔적. 그때 람다 CDM을 모델로 해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봤어. 지금의 모델로 람다 CDM을 가정을 하고 거꾸로 돌려봤더니 그때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하고 우리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같은 모양이 나와요.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매우 작은 수준의 오차로. 그리고 은하 분포. 지금 우리가 우주 전체를 탁 찍어서 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하 분포를 봤더니 람다 CDM에서 예측한 은하 분포와 매우 비슷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니까 천문학자들이 람다 CDM 모델이 우리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표준 모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람다 CDM 모델이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설명하지를 못해.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람다 CDM 모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허블 텐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허블 상수는 뭐냐면은 우리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냐라는 그 숫자예요. 그게 CMB 거기서 관측된 거하고 우리 초신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른 관측 결과로 관측한 결과가 오차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매우 유의미하게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팽창 속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산 높이를 재. 여기서 이렇게 삼각 측량법으로 저 높이는 얼마구나 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고도계를 달고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고도계를 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고도를 쟀는데 그 두 개의 고도가 다른 거예요. 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유의미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높이가 달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천문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예요. 그걸 생각하지 마. 이거 다 여러분들도 아직 못 풀고 있는 문제예요. 이걸 풀려고 해결하지 말고 이거를 못 풀어.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풀 게 아니야. 근데 재밌잖아요. 못 푼다고 하니까.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람다 CDM 모델은 뭐 우주 전체의 밀도 같은 걸 평균적으로는 잘 설명을 하지만 맨 처음에 우주의 밀도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차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람다 CDM 모델이 유력하게 우주의 표준 모델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이걸로 해결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존재는 한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람다 CDM 모델을 가지고 일단은 모든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천문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우주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암흑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1A 슈퍼노바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BAO가 있습니다. BAO를 해야 네, 되잖아요. BAO를 해야 돼요. CMB는 이제 많이 봤죠. 네. 이 세 개가 이제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CMB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 빨간색 지역이 온도가 조금 더 높고 네. 파란색 지역이 온도가 조금 낮은데 저 차이는 너무 미세해요. 0.0000001도 차이예요. 그 정도로 얕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색깔로 표시한 거지 그냥 균등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요동 차이가 작다. 근데 저게 왜 생긴 거라고 했죠? 기억나요? 우주가 생겨나고 맨 처음에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 상태로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뭉쳐 있지 못하고 따로따로 수프처럼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저의 머리상 그렇죠. 플라즈마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나서 온도가 점점 식다가 우리 왜 물이 0도가 딱 되면 갑자기 쫙 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0도가 되면 물이 어는 것처럼 온도가 어느 정도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원자하고 전자가 갑자기 딱 붙어버리네? 그럼 공간이 생겨요. 그럼 공간이 생겨서 그때 존재했던 모든 빛과 에너지들이 쫙 나갑니다. 그 흔적이 바로 저거예요. 야, 이거를 다 6번을 설명해 줬는데도 새롭네. 온도 때문에 공간이 이게 뭐냐면은 태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태양 속을 못 보잖아요. 태양이 빨갛다는 거는 태양 겉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너무 빽빽하게 밀도가 꽉 차 있어서 빛조차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져서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몇십만 년이 걸려요. 너무 빽빽해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 속, 태양 내부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빠져나오기 직전에 이 안에도 플라즈마 상태에서도 되게 잔잔한 요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유체라는 게 항상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 그쵸. 유체라면은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아무리 전자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그 흔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요동이 있겠죠. 네. 요동이 있다가 갑자기 액체 질소로 빡 했어. 얼어버리면은 그 요동 자체도 파장이 생기다가 그대로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꿀렁꿀렁하던 게 그대로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 CMB가 생길 때도 생겨납니다. 그 안에 있던 요동들이 CMB가 생겨서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 멈추는 거죠. 알겠죠? 네. 파동이. 그래서 그 다음 장 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뜨거운 상태예요. 물론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이게 이 안에 뜨거운 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라즈마 상태가 빵 하고 터졌죠. 네. 그래서 이제 빅뱅이 일어난 겁니다. 네. 빅뱅이 일어나서 저렇게 요동이 생길 거잖아요. 요동이 생겨요. 아무리 뭐 플라즈마가 2분 하더라도 저 정도의 요동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CMB가 형성이 되면서 쫙 하고 빠져나가는 순간 있죠. 네. 그때 저렇게 멈춥니다. 음. 멈춰요. 그럼 저기에 물질들이 조금 더 모여 있겠죠. 그렇죠. 저 물질들이 조금씩 멈춰 있는 저대로 은하들이 쫙 생기는 겁니다. 보이죠? 네. 그래서 은하 지도를 쫙 촬영해서 보니까 저 파동들을 역추적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 은하들이 분포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은하들의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면은 우주 초기에 어떤 식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멈추냐라고 했는데 왜 멈추냐면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렇게 요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멈추는 순간에는 더 이상 플라즈마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한순간에 원자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저 멈춘 순간이. 조금 더 명확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플라즈마 상태예요. 이렇게
요동이 만들어져 저기에 물질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요동이 생기겠죠. 저런 식으로 군데군데 저렇게 요동이 생길 거예요. 그죠? 파장이 생기죠. 네. 근데 저 순간 딱 멈췄어요. 저 순간이 CMB가 형성이 되는 순간이야. 우리가 아까 봤던 이미지. 저렇게 멈춰 있잖아요. 저 상태로 이제 물질들이 쫙 나가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보이죠? 얼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사진을 쫙 찍어 볼 겁니다. 우와. 찍어봤더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파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소름 돋는다,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저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거리가 얼마냐.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거리예요. 저렇게 거리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하나씩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다 이제 컴퓨터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저런 그래프가 형성이 돼요. 저게 바로 우리가 말한 BAO라고 하는 겁니다. BAO. 애초에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의 파동을 지금 은하의 모습을 보면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네, 여기 이거 봤었죠. 이 그래프가 왜 나온 건지 아시겠죠, 이제는. 네, 은하와 은하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AO라고 하는 거예요. Baryonic Acoustic Oscillation. 바리온 음향 진동. 바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바리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 위아래 Y축은 온도예요. T라고 돼 있죠? 온도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X축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있죠? 로그 스케일로 돼 있기는 하지만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천문학을 전공을 하지 않고 BAO를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신성도 있고 BAO도 있고 네, 우주 배경 복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그다음에 초신성 같은 경우는 잘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BAO는 관측하기가 어려운 게 은하 전체를 다 찍어야 그 그래프를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쵸? 그런 거를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슬로한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던 이전 단계가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2세대로 이제 우주망원경들도 올라가 있어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설명을 했죠. 얼마 전에 스피어 X도 우리 우주 전체를 계속 돌면서 찍고 있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데시라는 게 2020년에 시운전하기 시작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죠. 지상에서는 이게 우주 전체를 계속 찍고 있어요. Dark Energy Spectroscopic Instrument예요. 아예 이름에 DE가 들어가 있어요. Dark Energy를 Spectroscopic, 분광으로 관측하는 장비다. 암흑 에너지를 측정하는 분광 장비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이 망원경의 목적은 암흑 에너지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세하게 만들었겠죠. 와. 이 망원경은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키픽 천문대라는 곳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원래 있던 망원경을 개조를 했어요. 어떻게 오. 개조를 했는지는 볼 거예요. 그 어떻게 관측하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3천만 개 이상의 은하 아니면은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3천만 개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는데 세세하게 특정 부분을 관측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BAO. 그래서 제가 BAO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얘는 BAO를 세부적으로 다시 그릴 애예요. 이 그래프를 세세하게 그려서 우주 팽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재는 것 중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초신성을 보는 거, 이건 이미 노벨상도 탔어요. 네. 우리 이제 CMB는 이미 플랑크라든지 WMAP라든지 이전에 코비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더 이상 관측할 필요 없이 만들어놨어요. 하나 남았어요. BAO. 뭔 말인지 알았죠? 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관측 장비예요.
와. 이 기존의 망원경을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최대한 확대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전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저거 하나하나에 광섬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저걸로 관측을 하면은 8제곱 디그리인데 이게 뭐냐면 보름달의 40배 정도 크기를, 네. 보름달도 하늘에 되게 큰 영역이죠. 이거를 한 번 볼 때마다 보름달의 40배 정도 크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5,000개 광섬유가 들어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5,000개의 타겟을 동시에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꽂혀 있어요. 이렇게 우와. 무지막지하게 광섬유로 하나씩 하나씩 다 꽂아놔가지고 저거를 와. 다 하나하나 타겟을 보겠다라고 해서 정말 세세하게 관측을 해놓은 겁니다. 5,000개 광섬유가 벌집처럼 초점면에 이렇게 다 배열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광섬유는 미세 로봇을 조정하는 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거울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네. 쟤는 광섬유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조정이 되고 오차 범위가 이 머리카락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확한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저거 보면 약간 다 다른 게 그런 거예요? 네, 오. 하나하나 다 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회전 초밥집에서 내가 딱 눌러서 뭐를 했어. 정확하게 내 젓가락, 내 손에 그냥 딱 이렇게 쥐고 있으면 여기에 딱 끼워주는 거야. 아, 편안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정확하고 그만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데시 망원경의 특징입니다. 저 하나하나 벌집 모양들이 여러 개 있어서 네. 저게 보름달 40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관측을 하는 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광섬유가 모은 빛을 이제 10개의 분광기로 들어가서 딱 특정 파장 쪽 영역을 이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네.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거리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별빛을 약간 프리즘에 통과를 하면은 그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인 거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은하의 빛이 들어오면 그 거리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시는 은하라든지 그다음에 멀리 있는 퀘이사라든지 그 퀘이사 같은 건 우주 초기에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네. 우주 초기에 우주 팽창을 알 수가 있어요. 팽창 속도. 퀘이사는 매우 밝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라이먼 알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은하 별들 도플러라든지 우리 은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저거 점 하나하나가 다 세세하게 은하고 저기 좀 모여 있는 게 은하 단들이고 이런 식으로 저 거리들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지도를 만든 거예요. 저 하나하나가 다 은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BAO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의 거리를, 평균적인 거리를 측정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저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BAO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만들었습니다. 오! 뭐 그러니까 BAO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걸 BAO를 만들어서 다른 관측 결과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잘 맞나. 아, 그쵸.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암흑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얘는 BAO로 암흑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얘는 CMB로 측정했을 때, 타입 1A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들과. 이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정확한 거는 CMB예요. 아무래도 CMB는 정말 잘 측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과 맞나라고 잘 측정을 해봐야 돼요. 다음 장 주시면요. 네. 어려워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X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다 똑같아요. X축은 다 똑같은데 맨 왼쪽 0.00이라고 돼 있는 거 현재입니다. 네. 2.5라고 돼 있는 거 과거입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리 있는 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시간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위쪽 Y축은 뭐냐면은 람다 CDM 모델,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주 표준 모델 대비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람다 CDM 모델과 매우 잘 맞다라고 하는 거죠. Y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과 일치하고 Y가 1이 아니면 예측각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속 팽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쪽에 갈색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람다 CDM 모델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랑크 우주망원경 CMB, 아까 봤던 지도 제일 정확하다는 거. 네. 그거로 봤을 때 저 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1인데 1.0인데 일치를 하냐? 이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칼라로 돼 있는 것들은 CMB로 관측한 것보다 전부 아래에 있죠. 저 칼라로 돼 있는 점들은 이번에 데시가 관측한 거예요. 오, 네. 그러면 오른쪽이 옛날이잖아요. 왼쪽이 지금이에요. 옛날을 보면은 4개 그래프 다 보면은 대충 옛날은 잘 맞아요. 네. 근데 현재로 오면 올수록 어때요? 아래로 쳐져 있죠. 오, 그러네요. 그래프들이. 네. 약간 녹색 중점으로 오차 범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차가 많이 커지면서 지금 대충 기본적으로 대부분 갈색선 아래로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 가속 팽창하던 것과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속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야!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오! 오! 정확해요. 오! 옛날에 가속 팽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가속 팽창을 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가속 팽창을 하는 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네. 갈색선에 맞아야지만 예전의 속도와 지금의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특히 왼쪽 위에 좌상단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근처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선부터는 저 1.5 이상부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 지점에서부터는 팽창률이 더 낮아요. 가속 팽창을 안 하고 있구나. 저 때부터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팽창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4, 4에서 6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6에서 6.2, 6.3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속은 아니지만 팽창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엑셀에서 점점 발을 발을 떼고 떼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데시가 관측한 관측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열심히 이해를 다 시키고 했던 모델이 데시로 관측을 했더니 BAO를 잘 그려봤더니 잘 안 맞는 것 같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감속은 아니에요. 감속은 아니에요. 팽창은 하고 있어요. 팽창률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암흑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그쵸. 거. 다른 암흑 에너지가 줄고 있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죠. 왜냐면은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람다라고 했죠. 람다는 뭐였죠? 우주 상수였어요. 상수라는 말은 뭐죠? 항상 상이에요. 항상 그 수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측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흑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팽창을 하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건 측정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는 컴프레셔가 계속 똑같은 힘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넣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컴프레셔가 점점 죽어가나? 약간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상수가 아니고 변하네? 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람다가 변하거나 아니면은 람다 CDM 모델에 저렇게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적으로 뭔가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지는 않은 공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냥 공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W 오메가라고 하는데 오메가는 P 나누기 로예요. 그래서 P는 뭐냐? 압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주에 가해지는 힘, 암흑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 풍선에 얼마나 바람을 불어넣느냐 그 힘이에요. 로는 밀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상수예요. 마이너스인 거는 이 방향이에요. 방향. 값이 아니라 이제 방향 밀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주는 이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인 거라고 했다면 우주 상수가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람다 CDM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데시로 오메가 값을 측정했더니 오메가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팽창하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측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더 이상 람다가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에요.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이론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퀸테센스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암흑 에너지가 변하는 어떤 값이 아니라 이런 장이다. 꿀렁꿀렁거리는
장이라고 필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너지의 필드다라는 게 암흑 에너지의 정체일 수도 있다. 왜 힉스도 장이고 시공간도 이런 장이잖아요. 이런 공간이잖아요. 중력장, 힉스장 이런 것처럼. 그렇죠. 상수값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는 이런 장일 수도 있다. 고정값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고정값이 아닐 수도 있다. 거죠? 라는 게 이번 관측에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오래 관측을 했지만 더 세밀하게 계속 관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씩 더 결과가 쌓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스는 암흑 에너지가 정말 람다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진화하는 존재인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암흑 에너지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정말 거기에 가만히 암흑 에너지는 원래 그러고 있었냐?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는 움직이고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그 첫 번째 관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98년도에 초신성을 통해서 관측을 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지금은 가속이 아닌 감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노벨상과 같이 받은 그 결과가 지금의 관측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신성 슈퍼노바 1998년 우리에게 충격을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우주가 이렇게 점점 결국에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의 생각이 이 슈퍼노바 관측을 통해서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중력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정체불명의 밀어내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알았어요.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걸. 하지만 당시에는 관측에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열심히 관측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관측 결과가 일치하기는 했지만 고작 관측한 결과가 50개 정도의 관측 결과였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네. 초신성 수십 개 정도로만 관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측한 방법은 거리 측정, 그러니까 밝기를 비교한 거죠. 네. 그래서 적색 편이 비교고 이때 알아낸 거는 단순히 뭐였냐면은 우리 우주가 팽창은 하고 있다는 거 허블이 알아냈죠. 네. 근데 점점 빨리 팽창을 하고 있다까지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람다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우리 관측 결과와 다 비교를 해봤더니 잘 맞네? 좋은데? 계속 써볼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데스로 관측을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초신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BAO로 관측을 해서 봤더니 이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이 팽창이 정말 우주 상수가 맞나?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벨상을 반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이 노벨상을 받은 건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98년도는 우리가 초신성을 통해서 관측을 했던 건 암흑 에너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알아냈던 거고 이번에 관측을 한 거는 너는 뭐냐라는 거예요. 상수냐, 퀸테스 이런 장이냐, 아니면은 그 우리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존재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죠. 암흑 에너지는 정말 우주 상수인가? 98년도 데이터와 지금의 데시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98년도에는 50개를 관측을 했고 지금은 은하랑 퀘이사를 수천만 개를 관측을 했어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와 속도로 관측을 했고 네. 이번에는 BAO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이런 거를 관측을 했죠. 그래서 98년도에는 암흑 에너지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지금은 뭐를 알아냈냐? 암흑 에너지가 람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네. 람다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람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데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저 빨간색 줄이 람다 CDM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아까 제가 W 오메가라고 보여줬던 거 있죠? 그게 람다 CDM 모델 빨간 줄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시 이번에 관측한 거는 저렇게 가다가 암흑 에너지가 과거에서는 줄어들다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측한 순간이 저 교차점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관측으로는 저 교차점으로 알아낸 거예요.
데시가 관측한 거는 지금 점점 과거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이 과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현재예요. 저 지점에서 2.18이라는 지점에서 람다 CDM 모델과 데시가 거의 일치하다가 지금 현재로 오면 올수록 오메가 값이 줄어들어서 점점 감속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감속 팽창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가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수수께끼,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데시 관측을 통해서 그 그림자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물체가 여기 있고 빛이 여기 있으면은 가까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쫙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멀리 있어서 이 그림자가 선명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조금씩 그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건 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초신성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나요?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데시는 그러면은 이 람다 CDM 모델과 왜 조금 달랐을까? 왜 다른 걸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그거를 신뢰할 수 있냐?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걸로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 사실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값은 네.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하려면 그거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BAO를 관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달랐을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람다 CDM 모델과 왜 다를까? 람다 CDM 모델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완벽한 모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표준 모형에 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데시는 계속해서 관측한 결과를 누적해가지고 쌓아 나가겠죠.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가 계속 관측을 하면은 관측할수록 저 데이터가 점점 더 좋아지겠죠. 점점 더 좋아지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이론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뭔가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측한 결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데시도 관측을 하겠지만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 올라가 있죠? 네. 지금 모든 우리 은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서 이 망원경도 올라가면은 엄청난 성능으로 똑같이 우리 모든 은하를 관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라루빈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도 관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은하들을 전부 관측을 하면은 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점점 모이겠죠. 그러면은 BAO를 그리면 아까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 네. 그때 되면은 우리가 람다 CDM이라고 했던 표준 모형을 어쩌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가 이번 데시 관측에서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리학이 발전을 해가겠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